2차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2차시 수업에서 먼저 나올 거는 뭐냐면 의무기록 데이터 관리를 위한 내 외부 평가 조사. 이거를 이제 오늘 학습을 할 건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퇴원 분석지예요. 이 퇴원 분석지가 뭐냐? 퇴원이라는 말이 나왔죠? 이거는 뭐예요? 입원 환자의 의무기록 차트를 외래 환자 아니에요? 입원 환자의 의무기록 차트. 입원 환자가 퇴원을 하고 가면 이 사람의 의무기록이 다 모아지겠죠. 입원한 기간 동안의 에피소드가 담긴 그 의무기록을 가지고 우리가 의무기록, 옛날에는 의무기록이라고 했어. 그렇지만 지금 EMR로 바뀌면서 의료정보, 또는 보건의료정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에 대한 내용이 있겠죠. 그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돼요. 환자에 대한 일정적인 통계 자료를 만들기 위해 분석을 하려면 이런 내용들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게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하는 역할입니다. 자, 먼저 퇴원 분석지에서 이런 거를 조사를 할 때는 우리가 대부분요. 입퇴원 기록지라든지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입퇴원 기록지라든지 아니면 퇴원 요약지 이런 걸 가지고서는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입퇴원 기록지나 퇴원 요약지 같은 경우에는 이 환자가 입원부터 퇴원까지의 모든 내용이 요약되어 있는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입퇴원 기록지 같은 경우에는 원무과부터 작성이 되죠. 자, 그래서 보면은 입퇴원 기록지, Admission and Discharge Record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이 내용들 중에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뽑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병원의 등록번호, 환자의 등록번호라든지 환자의 이름이라든지 입원 일자, 퇴원 일자, 입원과 퇴원가. 입원과와 퇴원가는 달라질 수 있죠. 전과를 하게 되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전과라는 건 뭐예요? 내가 맨 처음에는 내과에 입원을 했었는데 수술을 하느냐고 외과로 전과를 했어요. 퇴원도 외과로 했다. 이렇게 되면 입원과와 퇴원가가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등록번호, 이름, 입원일, 퇴원일, 입원과 퇴원가 이런 내용들을 입퇴원 기록지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월요일, 화요일 날은 실습을 하면서 월화에는 실습을 하면서 그 실습에 대한 차트를 보면서 총 재원일 수도 구해볼 거고요. 입원가라든지 입원일, 퇴원일을 한번 확인을 해볼 겁니다. 자, 총 재원일 수라고 하면은 뭐예요? 퇴원일에서 입원일을 뺀 거. 이거를 우리는 총 재원일수라고 합니다. 결국은 뭐예요? 병원에서 머무른 날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병원에서 머무른 날수는 이렇게 돼요. 퇴원일에서 입원일을 뺐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병원에 잠을 자는 거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3박 4일 이면은 3일 동안이 재원일수가 되는 거죠. 마지막 날은 중간에 집에 가잖아요. 잠을 자는 3일, 요게 총 재원일수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보험 유형으로는 우리가 보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나요? 그냥 일반이 있어요. 그리고 건보. 우리나라 환자들이 가장 많은 게 건보가 있겠죠. 일반이라고 하면은 보험이 없이 온 환자들이 일반 환자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환자의 케이스가 거의 적습니다. 건강보험 환자라든지 의료보호 환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자, 입원 경로라는 거는 우리가 입원을 했다라고 했을 때요. 이런 거 있죠. 우리 병원에 외래를 다니다 입원을 한 경우도 있고요. 응급실에서 너무 급해서 이제 바로 입원을 해라. 응급실 경유 입원도 있을 거고요. 산모들 중에 분만을 했어요. 분만을 했는데 분만실에서 어떤 질병이 있어서 입원을 했다든지 또는 아이가 신생아실에 정상적으로 있다가 신생아실에서 그냥 일반 병동으로 입원을 하게 된다든지 신생아실도 입원해 있는 거 아닌가요? 신생아실, 분만실, 응급실 이런 거는 병동에서 빠지게 되어 있어요. 병동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입원을 할 수 있는 우리 병원이 입원 환자를 받을 수 있는 병상을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병동이라고 하는데 신생아실은 신생아만 누워 있을 수 있는 데잖아요. 사실 신생아가 입원을 한다고 해도 이 신생아가 누워있는 침대에 누워있겠지만 이 신생아실이라고 해서 건강한 아이가 누워있는 거는 입원했다라고 보지 않아요. 이 아기가 질환이 있어서 어떤 처치가 필요한 상태에서 입원을 하게 되면
이제 신생아실에서 입원을 하게 됐다. 또 산모가 분만을 했습니다. 분만하게 되면은 막 24시간 이상 걸리던데요. 그렇지만 분만을 하면서 분만하는 도중에 과다출혈로 입원을 했다. 이런 뭐예요? 분만과 가정은 건강한 산모 같은 경우에는 분만실에 있는 건 입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분만실을 경유해서 과다출혈이 생겼다? 아니면 갑자기 환자가 일어나지 못한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어떤 질병 치료로 인해 입원을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입원 경로가 들어가요. 입원 경로가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이 환자가 실질적으로 건강한 어떻게 입원을 하게 됐는지 우리가 병원에 왔을 때요 진단을 받아야지 입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조금 피곤해 하다고 입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진단을 받아야 된다. 이 진단을 받는 거를 외래에서 받았는지 아니면 응급실 통해서 왔는지 아니면 분만하는 도중에 일어났는지 이런 통계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입원 경로 내원경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환자가 직접 병원에 내원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뭐예요? 누군가가 같이 데려다 줄 수도 있는 거겠죠. 타 병원을 통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 직접 오는 환자도 있겠지만 타 병원에서 이송지를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겠죠. 의뢰지를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계 자료를 뽑기 위해서 입퇴원 기록지를 가지고 확인을 해서 여기다 이제 체크를 하게 됩니다. 자, 치료 결과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1학기 때 배웠습니다. 완쾌. 건강하게 나갔어요. 더 이상 병원이 올 일 없이 갔다 하면 완쾌인데 대부분은 호전, 증상이 완화가 됐다라고 보는 거죠. 호전 안 되면요. 병원에 와서 여러 가지 진료를 했지만 이 환자는 더 이상 개선 없이 나갔다. 또 진단뿐, 가망 없는 퇴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48시간 이내 사망과 48시간 이후 사망을 따로 통계를 수집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48시간 이내 사망이라고 하면은요. 병원 내에서 아직까지 처치라든지 중요 처치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을 한 거기 때문에 환자가 처음부터 가지고 왔던 질환에 의해서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48시간이라는 기준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48시간 이내 사망과 48시간 이후 사망 이렇게 나눠져서 체크를 하게 되고요. 퇴원 형태도 퇴원 지시 후 정상적으로 의사 선생님이 퇴원 지시를 해서 퇴원하는 경우 자의퇴원 나 집에 갈래요 해서 가는 자의퇴원이 있고요. 탈원, 도망가는 거죠. 전원은 딴 병원으로 이송을 하는 것 아니면 사망을 한 것도 퇴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다 입퇴원 기록지에 작성이 됩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서는 이 퇴원 분석지에다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퇴원 요약지에서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최종 진단명 같은 거 있잖아요. 최종 진단명이라는 건 뭐냐면 각종 검사 결과 최종 확인된 진단명들을 기록하는데 이들은 입퇴원 기록에 있는 진단명과 일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요. 최종 진단명으로 우리가 이 환자가 계속 우리 병원에 와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요. 수술을 하면서 최종 진단명이라는 게 나오겠죠. 그럼 이 진단명과 입퇴원 기록지에 있는 진단명 간에 일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입퇴원 기록지 최종적인 거와 일치를 하게끔 적어놔라.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종양에서 양성인지 악성인지 정상 소재인지 미상인지 이거는 조직검사지. 결국은 뭐예요? 조직검사 이후에 진단명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진단명이 최종 진단명으로 올라오게 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종양을 구분하는 내용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퇴원 분석지 중에서도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산과 환자라든지 신생아 아기들은요. 질환이 생겨서 병원에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야? 건강한 산모가요. 아기를 낳으려고 병원에 오는 거고요. 건강한 엄마가 건강한 아기를 낳았는데 이 아기가 아직까지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병원에 있는 신생아실에 있으면서 엄마가 병동에 누워있겠죠. 그러면서 아이도 이 신생아실에 같이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따로 이렇게 체크를 해주는 게 있습니다. 자,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몇 주에 태어났어? 체중은 어떻게 돼? 이런 것들 들어갈 수가 있겠죠. 또 산모 같은 경우에는요. 산정 기록지에서 예전에 임신을 몇 번 했어? 출산은 몇 번 했는데 유산 경력 있니?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병원에 이제 자료가 딱 잡혔습니다. 본원에서 출생을 한 경우와 타원에서 이송되어 온 경우가 있겠죠.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 병원의 신생아로 분류를 할 때는 우리 병원 태어난 아기여야 돼요. 우리 병원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신생아 시기라는 거 있잖아. 태어나서 28일 이내를 우리는 신생아 시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타 병원에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신생아이기는 하지만 이 사람을 우리가 통계에서는 신생아로 분류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출생이 언제인지, 사산수, 혹시 산모가 사산을 몇 건을 했는지, 제왕절개 했는지 이런 거 체크를 하고요. 혹시 불임 수술을 진행을 했는지 이런 거 이제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산모 같은 경우에는요, 분만을 하는 산모도 있지만 유산 때문에 입원하는 산모도 있을 거고요. 아직까지는 아이가 나올 시기는 아닌데 진통이 갑자기 빠르게 있었어요. 이런 걸로 인해서 잠깐 입원을 했다가 퇴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만 없이 미분만 이런 거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제 산육기라고 그래서요. 아이를 낳고 나서 이 산육기,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분만 후 42일까지를요, 산육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 아기 낳은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를 조심을 하잖아요. 이 사이에 감염증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입원을 했다. 산육기에 입원한 산모가 되는 겁니다. 탁과에서 분만을 했다. 탁과 분만이라는 거는 산부인과에서 분만을 한 게 아니라 탁과에서 어떤 수술 도중에 아기가 나왔다든지 아니면 수술 도중에 제왕절개 같이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갈 수가 있고요. 또 유산도요. 어떤 수술로 뭐 하면서 아니면 다른 치료 중에 유산이 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는 게 퇴원 분석지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어디서 체크를 하냐? 우리가 무슨 기록지를 봐야 되냐? 상과 기록지를 보는데 상과 기록지 같은 경우에는요. 세 가지의 형태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1학기 때 다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산정 기록이라고 해서 프리나탈 레코드, 이게 뭐예요? 산모가 임신이라는 진단을 받은 이후부터요. 아기가 나올 때까지 병원에 안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이에 어떻게 아이가 커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해서 기록을 해놓습니다. 여기 산정 기록지고요. 아이가 이제 진통이 와서 분만을 시작을 해요. 그때 이제 병원에 오는 거를 진통 및 분만 기록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만 이후에 엄마한테서 여러 가지 질환 때문에 병원을 오게 됐다. 산후 기록이 되겠죠. 그래서 산정 기록은요. 프리나탈 레코드라고 해서 패밀리 히스토리, 우리 엄마 중에서 우리 엄마가 유방암이 있었어. 우리 고모가 자궁경부암이 있었어. 이런 패밀리 히스토리. 왜냐 생식기 같은 경우 어떤 병이든지요. 유전적인 요인, 이런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체크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자, menstrual history라고 그래서요. 월경력. 이 산모가 월경을 언제 처음으로 초경을 했는지,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LMP라고 그래서요. 마지막 월경일. 임신을 하기 전달까지가 이제 마지막 월경일이죠. 우리가 임신을 하면서부터는 무월경 기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menstrual history, 그 다음에 medical history, 혹시 이런 나한테서요, 병원을 다니면서 옛날에 결핵을 걸렸다든지, 아니면 나 옛날에 아이를 낳다가 난소 하나를 잘라냈어. 뭐 요런 것들. 이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역에 대해서 적을 수가 있고요. 또 현재 임신에 대해서 현재 임신은 한 명을 했는데 남자아이를 임신했다. 뭐 요런 것들. 그 다음에 previous pregnancy 하면은 GPLDA라고 해서요. 임신 횟수, 분만 횟수, 살아있는 아기 몇 명, 죽은 아기 몇 명, 그중에 유산한 아기는 어떻게 되냐, 요거를 체크해서 넣는 거를 GPLDA라고 하고요. 이거를 뭐라고 하면 과거 임신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 임신력이 요 상과력에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산정 기록에는요, 맨날 우리가 진통이 올 때까지 오면서 골반이 어느 정도 벌어졌는지, 또 피검사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임신성 당뇨는 의심되진 않는지, 이런 거를 검사를 하는 게, 우리 산정 기록지에 작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진통이 일어나면서부터 진통 및 분만 기록지가 나타나게 되고요. 진통 및 분만 기록지 같은 경우는 제1기, 진통 시작부터 자궁경부가 열릴 때까지, 완전히 열릴 때까지. 이 얘기는 뭐냐면 진통이 시작됐어요. 규칙적인 간격으로 진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규칙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은 자궁에 있는 경부가
우리가 이게 질 입구라고 했을 때 이 경부가 점점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열린다는 거는 대부분 보통 10cm까지 열린다. 이 자궁 경부 자체가 10cm까지 열린다 하면은 이제 아이의 머리가 통과가 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때까지를 진통 및 분만의 1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가 열렸으니까 태아 머리부터 이제 머리만 통과가 됐으면 머리보다 어깨가 더 좁기 때문에 슝 나옵니다. 그래서 자궁 경부가 완전히 열린 후부터 태아가 빠질 때까지 이게 이제 분만 2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분만 3기 같은 경우에는 태아가 나온 다음에 뭐예요? 우리 엄마 뱃속에서 영양분을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태반이 있겠죠. 이 태반이 떨어져 나오는 것까지 이 태반이 잘 떨어지지 않으면은요 의사 선생님이요 요게 손으로 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져 나오는 것까지 해서 진통 및 분만 기록지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가 작성이 됩니다. 자, 산후 기록지 같은 경우에는요 산후 기록지는 이제 분만하고 나서 산 후에요 우리가 이제 갑자기 집에 방문하게 됐어요. 산모가 있는 집에 방문하게 됐을 때 열이 난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됐어요. 이러고 나서 병원에 왔다. 그러니까 42일 이내에 병원에 왔다. 이런 경우에 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무슨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출혈이 일어났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게 산후 기록지입니다. 자, 퇴원 분석지에서요. 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냐면 원내 감염이다 라고 해서요. 원내 감염이라고 하는 거는요. 병원에 오기 전까지 병원에 입원 전까지는 깨끗했던 부위가 감염이 생겼어요. 그 이유가 수술 이후에 생길 수도 있겠죠. 수술 이후에 여러 부분을 잘랐다가 다시 꼬매면서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기타 처치 후에 뭐 기타 처치라고 해서요. 뭐 내시경적으로 폴립 절제술을 했다. 이런 걸 하면서 유한의 감염이 발생을 했다. 이런 원내 감염이 되는 거죠. 또 비뇨기계 또는 호흡기계. 그래서 비뇨기계라고 해서 요로 감염 우리가 수술한 환자들 중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원내 감염 중에 하나가 요로 감염입니다. 그래서 요로 감염 또 호흡기계 감염이라고 그래서요.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뭐 옛날에 이런 기사가 나왔었어요. 가습기를 통해서 공동으로 쓰는 가습기를 통해서 균이 나와서 그 균에 의해 감염병이 생겼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호흡기계 감염이라든지 또 소화기계 감염 이런 것들 그러니까 병원에 오기 전까지는 깨끗했는데 입원한 이후에 이런 감염이 생겼을 때 체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재입원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는 이제 입원했다가 의사 선생님 퇴원 지시에 의해서 퇴원을 했어요. 퇴원을 했는데 가자마자 30분 만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갑자기 잘 되던 게 잘 안 돼요. 뭔가 어떤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이럴 때 재입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재수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러졌던 손가락을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치료를 했는데 다시 벌어졌다. 이런 경우 재수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합병증은요. 처치주 인절이라고 해서요. 합병증으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만나면서 했던 여러 가지 처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병원에서 한 처치를 하면서 인절이 손상이 일어났다. 뭐예요? 내가 병원에 내시경 하러 갔어요. 입원을 해가지고 내시경을 이것저것 했는데 내시경을 하다가 목구멍에 인절이가 일어났다든지 아니면 내시경 때문에 어떤 부위가 감염이 생겼다든지 이런 거 합병증. 수술 후 출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전에 산모들 같은 경우에 제왕절개를 하면은 이제 우리가 1000cc 이상 출혈을 하게 되면 과다출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출혈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은 합병증으로 간주를 할 수가 있고요. 약물 부작용이라고 그래서요. 어떤 약을 먹었더니요. 갑자기 속이 미식거리는 것 같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합병증으로 적을 수가 있겠죠. 간호사가 약을 타와서 줬는데 이제 투약을 했는데 그 약을 먹고 나서 환자가 자꾸 머리가 아프다, 토를 한다 이러면 약물 부작용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약들 중에서 항생제라든지 강한 약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부작용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자, 수혈 부작용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수혈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수혈을 하러 갔더니 내 몸에서 갑자기 열이 막 난다든지 아니면은
막 미식거린다든지 이런 부작용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법정 감염병이라고 해서 1군부터 4군까지 걸렸을 때 작성을 하는 거고요. 상해 원인은 자동차 사고, 기타 교통사고, 운동 중증 사고 이렇게 해서요. 운동과 관련되는 사고들이 있고요. 또 그거 외에도 다양한 사고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함으로써 병원에 깨끗하게 입원을 했는데 이 부위만 이제 고치고 나가면 됐었는데 갑자기 팔이 부러졌다든지 이런 게 상해 원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마취 건수는 마취 계산해서 넣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술 사망, 수술 중 사망과 수술 후 48시간 이내 사망, 수술 후 10일 이내 사망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3차 시에서 2번 시 상병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